모든 만성질환에 내재된 위험. 정체를 드러낸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 몇 년 전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마치 정원에 파묻혀 있던 보물을 찾은 느낌이 들었다. 지난 17년 동안 수집한 예방의학에 대한 연구 결과와 뒤죽박죽 꼬여있던 수천 개의 과학적 사실들이 갑자기 잘 정돈되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전문가들의 모순된 의견 밑에는, 그리고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학 문헌들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만성질환에는 특정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었으며,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생활 방식이었다. 나는 이 발견이 내 삶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당신의 삶도 변화시키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논리적이고 때로는 위험한 길을 제시하는 단기간의 다이어트나 기타 그릇된 정보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저 먼 황야에서 홀로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이 정보를 밝혀내는데 기여해왔다. 나는 이러한 과학 문헌의 의미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며, 실상 다른 전문가들과 비교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보잘것없다. 그러나 나는 그 과학 문헌들을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독특한 시각은 내가 전 세계 곳곳에 고객들이 모여드는 연구소에서 의학 책임자로 일하며 운 좋게 가질 수 있었던 폭넓은 경험 덕분이다. 또한 22년 동안 1만 5천 명에 달하는 고객을 진찰하며 축적한 자료도 독특한 시각을 갖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 고객들은 서로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다른 신앙과 다른 의료 체계를 가진 너무나 다양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고객을 가졌다는 것은 의사로서 큰 행운이다. 내가 속한 연구소는 많은 연구와 경험 덕분에 심장병의 위험 요인을 다른 의학기관보다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임상적으로 심장질환이라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과 주류 의학에서 말하는 심혈관 위험 요소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심장마비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연구를 시행한 결과였다. 2004년에는 심장병의 15가지 위험 요인과 암의 16가지 위험 요인을 검토했다. 연구소에서는 C반응성 단백과 관련된 과학 문헌들의 매우 흥미로운 경향에 주목하고 있었다. 염증과 감염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백혈구 수가 감염을 나타내는 지표이듯이 CRP는 몸속 어디에선가 염증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내주는 혈액 표지자다. 특히 CRP가 높으면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런데 당뇨병과 흡연을 비롯한 심장질환의 여러 위험 요인들과 CRP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목하게 된 것이다. 나는 심장질환의 15가지 위험 요인과 암의 16가지 위험 요인 등 총 31가지 위험 요인에서 CRP가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데이터가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아주 놀랍게도 높은 CRP 수치는 심장질환과 암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만성질환의 모든 위험 요인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많은 과학자들 역시
CRP와 다른 염증 지표를 몇몇 위험 요소와 질병들과 연관시켰었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만성질환과 그 만성질환 각각의 위험 요소들을 염증과 연관 지은 연구들을 찾아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염증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연관성을 알아냈다는 것이다. 이것은 땅속 줄기를 사방으로 뻗치면서 최적 건강이라는 정원에 사는 모든 식물에게 해를 끼치는 괴물 같은 식물을 발견해낸 것과 같다. 앞서 살펴봤듯이 만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원인은 우리의 발견대로 바로 만성적이고 과도한 염증이다. 만성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문명의 이기로 인한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면역체계를 만성적으로 과도하게 자극하고, 이 과도한 반응은 염증을 일으키는 입자를 만성적으로 내보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근본 원인을 없애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개인의 질병을 다루는 과정에서 오직 부분적인 성공만을 거두게 될 것이다. 최근 몇몇 산업국가에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었다. 많은 의사들이 심장질환과의 싸움에서 정말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다시 오르게 되었다. 의사들이 몇몇 산업국가에서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줄어든 것을 축하하면서 표면 아래 숨어있는 근본 원인은 무시해온 탓이다. 그 누구도 방심해선 안 된다. 만성질환의 기저에 숨어있는 근본 원인인 만성적이고 과도한 염증을 모두 박멸하지 않는 한 이 질환들은 계속 퍼져나갈 것이다. 만성염증이 괴물인 이유. 그럼 염증은 무엇일까? 염증은 세포 손상 혹은 자극에 대한 면역체계가 비특이적으로 보호하는 반응이다. 당신은 염증이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염증은 베이거나 긁히거나 되었을 때, 특히 상처가 감염되었을 때 그 주위가 열이 나고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몸이 상처를 치료하고 감염과 싸우려고 시도하는 반응이다. 그렇지만 염증 반응이 너무나 오래 지속된다면 그 부분의 조직은 제 기능을 잃게 된다. 질병과 염증의 깊은 관계.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병, 당뇨병, 암 혹은 비만을 일으키기도 한다. 아래는 내가 8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 목록이다.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들은 만성염증을 나타내는 CRP 수치 또한 높다는 점에서 이 요소들은 만성염증과 연관성이 있다. 1. 유전적 요인 2. 당뇨병 3. 흡연 4. 고혈압 5. 운동 부족 6. 우울증 7. 갑상선 기능 저하증 8. 비만 9. 스트레스 10. 고지혈증 11. 높은 호모시스테인 수치 12. 영적 건강의 결여 13. 과일과 채소 섭취 부족 14. 오메가3 지방산 섭취 부족 15. 높은 CRP 수치. 그렇다면 암과는 어떠할까? 나는 높은 수치의 CRP와 암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며 심장질환과 같은 유형이 계속되는지 알아보았다. 1. 유전적 요인 2. 흡연 3.
운동 부족. 4. 비만. 5. 스트레스. 6. 고지방식. 7. 채소와 과일 섭취 부족. 8. 과도한 음주. 9. 과도한 염분 섭취. 10. 오염. 11. 굽거나 그을린 음식. 12. 과도한 햇빛 노출. 13. 특정 감염. 14. 비타민 D 결핍. 15. 높은 CRP 수치. 16.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 역시 16가지 암 위험 요인과 높은 CRP 수치의 상관관계도 100%였다. 즉, 인체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은 심장질환, 암의 위험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염증이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대사를 방해하므로 제2형 당뇨병이나 비만의 위험 요인 또한 염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험 요인에 덧붙여 만성염증은 위에 언급한 질병들, 즉 심장질환, 당뇨병, 암, 비만의 위험도와도 연관이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좀 더 깊이 조사해본 결과 높은 CRP 수치는 노인성 황반변성, 알츠하이머병, 크론병, 파킨슨병, 천식, 고관절염, 뇌졸중 등 다른 만성질환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염증은 소화장애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장애가 있는 이들의 암 발병을 야기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높은 CRP 수치와 관련이 있는 만성질환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 질병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점점 더 확산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만성염증은 지난 몇십 년간 급속히 증가해온 모든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만성염증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만성염증이 근육 손실, 노화의 가속, 심지어 수명 단축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밝힌다. 여전히 수많은 과학자들은 염증이 이들 질병과 질병 위험 요인의 결과인지 아니면 원인인지를 궁금해한다. 당신도 그럴 것 같아 다음 장에서는 왜 염증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몇몇 경우에는 결과도 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잠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만성염증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혈액에서 매초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CRP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도 그것이 병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혈액 내에는 염증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가 있다. 이는 마치 고혈압과 같다. 즉, 고혈압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내내 혈압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만성염증은 많은 만성질환에서 통계적으로 공통되는 요소이며 상당 부분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지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진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만성질환의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만성염증을 갖고 있거나 혹은 곧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이 최적 건강을 탐구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염증은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팀에서 스타 선수이며 득점 왕이다. 따라서
최적 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은 염증을 제압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음 장을 읽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반짝 유행 건강정보 바로잡기. 살 빼기 = 체중 감량. 현대 사회에서 비만을 다른 질병과는 분리된 문제로 다룬다면 체중 감량은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영역이 되며 비만 치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비만은 더욱 심층적인 근본 원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들은 잡초에 보이는 부분은 잡아 뽑으려고 하지만 더 광범위하게 퍼져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는 염증을 줄이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만성염증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체중 감량에 기울이는 노력은 결실을 맺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반면 어떤 체중 감량 프로그램은 성공적인데 운동과 채소 섭취량을 늘림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염증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반짝 유행에 불과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은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천연 항염증 기름의 섭취를 배제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허용하고 옥수수 기름과 같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든 식품으로 요리하거나 오메가6 지방산이 포함된 음식을 먹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비만의 위험 요소와 다른 만성질환의 위험 요소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것이 내가 당신이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도와야만 하는 이유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최적 건강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